오늘 또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제 잘난 이야기를 좀 할 건데 혹시라도 재수없어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에 스킵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소장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답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길이 있어요. 우리가 60억 인구지만 60억 인구 중에 단 한 사람도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어진 여건과 환경과 자기만의 가는 길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생을 사는데 정답은 없다. 나에게 맞는 단 하나의 인생이기 때문에 누구도 나에게 정답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세상을 빛냈던 훌륭한 위인들이나 요즘에 살아가는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이유는 그 사람들의 행동과 생각과 사고를 내가 받아들일 때 응용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나에 맞게. 그래서 그 응용해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내 인생의 정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야, 네가 이야기한 대로 살아봤더니 그렇게 안 되던데?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건 정말 바보스러운 거잖아요. 상대방이 한 이야기를 나에 맞게 응용해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래서 오늘 또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이제 그 제 잘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끔씩 이렇게 만날 때 아니 순경으로 들어가서 총경까지 승진하기가 참 어렵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저는 항상 대답하는 게 운이 좋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금도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운이 좋았다. 그 전에 몇 가지 제가 인생을 살아온 노하우 이게 이제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너무 잘났다 그러면서 제 잘난 이야기를 또 오늘 또 하게 된 거라 재수없어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번에 이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꼭 잘났다기보다 이런 이야기를 한 번 정도는 해줄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저를 구독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는 최소한 직접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에 맞게 응용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내 잘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려도 크게 비난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김선우의 인생은 저렇게 살았구나. 내가 받아들일 때는 이걸 좀 이렇게 응용하면 되겠네? 라는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고 한번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집안의 발전을 원하거든요. 이제 집안이 발전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조금 더 잘 살고 아버지보다 아들이 좀 더 잘 살고 아들보다 내 손주가 더 좀 잘 살고 그러면 이제 집안이 발전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도 인생을 살면서 내가 발전하고 좀 더 잘 사는 게 뭘까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최소한 우리 아버지보다는 내가 좀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5남매, 어머니가 39일 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장남인 내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시골에서 촌부로 사셨던 정말 힘들게 사셨던 아버지보다 그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내가 아버지보다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것을 해결해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이제 공수부대를 가게 됐고 그때는 나이가 어려서 그냥 일단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일단 입에 풀칠하는 게 최고다.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5년여의 군대 생활을 마치고 나와서 내 여건에 맞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유언을 남기시기를 선우야 면석이가 되라. 그래야 너희 엄마와 네 동생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면석이가 정말 최고였거든요. 그런데 어디에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무원이 된다는 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박스에 갇히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은 발휘할 수가 없어요. 박스에 갇혀서 그냥 날개짓 하는 그런 그 독수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날아봐야 그 박스 아니에요. 보통 계급이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리고 직급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직급 높은 사람이 최고입니다. 공무원은 그래요. 물론 일반 사회도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 자신이 공무원 속에 들어간다는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능력을 그냥 포기하고 내가 그 속에서 일정하게 그냥 생활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들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공무원들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젊은 친구들도 사실은 보면 공무원들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군대를 제대하고 내 능력 발휘를 할 수 없는 여건 속으로 들어간다는 게 정말 싫더라고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고 뭔가 주어진 내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그래서 군대를 제대하고 3년 동안 정말 방황을 했습니다. 어머니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 되라, 아버지 유언대로 면석이 시험 봐라 이렇게 이제 했는데, 공무원 안 하려고 방황을 엄청 하다가 3년 동안 지내본 결과 내가 갈 길은 결국 이거밖에 없구나. 체력 튼튼하고 특전사도 제대했고 마땅한 게 경찰밖에 없더라고요. 면석이는 정말 하기 싫었고 그래서 경찰관 시험 공부를 해서 이제 경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이 됐다는 거는 박스 속에 딱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박스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서 내 인생을 그냥 포기해야 되나?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아야 될까? 나는 더 이상 여기서 날개짓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나? 이제 이 고민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 이 속에서도 나름대로 내가 노력을 하면 그래도 엄청나게 큰 역량을 발휘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날개짓은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했던 게, 그러면 이 속에서라도 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보자. 이게 이제 제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3가지의 원칙을 이제 제 자신에게 이제 적용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제 성격으로 정해진 것일 수도 있어요. 제 인생을 설계를 할 때 컴퓨터에 제가 비교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286 컴퓨터가 나왔을 때인데, 컴퓨터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는 정말 튼튼한 하드웨어, 두 번째는 똑똑한 소프트웨어, 그리고 3번째는 엣지 있는 보조 시스템. 저는 제 인생도 거기에다 좀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튼튼한 하드웨어가 필요하다. 그 하드웨어는 뭐냐면 확실한 목표,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한 전략, 계획, 이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하든 확실한 목표를 늘 세웠거든요. 그래서 경찰 생활을 제가 이제 27살에 시작을 했는데 60살까지의 목표를 처음에 순경 때 세웠어요. 몇 살 때는 뭐를 하고, 몇 살 때는 뭐를 하고, 몇 살 때는 뭐를 하고, 하다못해 몇 살 때는 뭘로 진급을 하고, 몇 살 때는 뭘로 진급을 하고, 몇 살 때는 뭘로 진급을 하고, 총경은 몇 년도에 달고, 이거를 저는 순경 때 이미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몇 살 때는 무슨 책을 내고, 또 몇 살 때 어디 여행을 가고, 몇 살 때 결혼을 하고, 몇 살 때 애를 낳고, 내 애가 이 나이 정도 되면 군대를 갈 거니까 돈이 얼마가 필요할 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황당한 이야기인데 좀 답답할 정도로, 빡빡할 정도로 그 계획을 세워놨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계획서가 그 이사할 때 보니까 있었는데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그걸 찾아보니까 지금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 종이, 노랗게 변한 종이에다가 제가 나이대별로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나에게 주어진 프로젝트나 일을 하면서 주어진 프로젝트, 또 직책에 맞는 어떤 명과들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명과에서 달성해야 될 목표와 계획들을 정말 구체적으로 세워서 그거를 실행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명과가 주어진다든지 나에게 뭔가가 주어지면 일단 목표부터 정해요. 그리고 이 목표를 어떻게 실행을 할까를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이제 추진을 하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뻥 나는 경우도 많죠. 그렇지만 목표를 세우는 것과 목표를 세우지 않는 것은 천지차이예요.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화를 아무데나 쏴버리거든요. 잘못해서 자기 발등에 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목표가 설정이 되면 화를 정확하게 타켓에다 쏠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게 좀 체질화가 돼서 지금도 제가 이제 퇴직을 하고 경비 지도사를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몇 살까지 돈을 좀 벌겠다. 그리고 지금 경비 지도사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뭐 강연이라든지 또는 제가 하고 있는 공부라든지 이런 것을 뭘로 발전을 시켜 나가겠다. 앞으로 베이비 부모들이 1000만 명이 쏟아져 나온다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는 내가 어떻게 할까? 이 부분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목표를 세워놓고 있어요. 그것이 습관화가 돼서 어떤 사람들은 야 짜증나게 뭘 그러냐, 인생을 왜 그렇게 사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행복이고 즐거움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그게 없으면 아침에 눈 뜰 때 정말 막 마음이 막 허해요. 그래서 삶의 의미도 못 느끼고 막 그러거든요. 좀 짜증나는 스타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가 이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생각했던 게 똑똑한 소프트웨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여기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들러리는 쓰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살았든 성공을 했던 또는 내가 조금 잘못 살아가지고 좀 마음이 아프게 살았던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냐면 내가 져야 돼요.
내 인생이니까 누구에게도 그 책임을 전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야 내가 네 말 듣고 살다 보니 인생이 이렇게 됐어. 아이고 네가 부모님처럼 살면 잘 산다 그래가지고 부모님처럼 살았더니 내 인생이 이렇게 됐네. 아 저 사람 말을 잘 들으면은 말이야 저렇게 산다더니 내 인생이 이렇게 됐네. 이렇게 이야기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결과론적인 것은 뭐냐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 인생이니까. 누구도 책임을 져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하고 나는 내 인생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 절대 들러리 쓰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승진 때가 오잖아요. 그러면 판단을 딱 해봐요. 아 요번에 내가 승진이 시험이 됐던 심사가 됐던 특진이 됐던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하면 절대 들러리 안 씁니다. 그런데 아 요번에 조금 어려울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 과감히 포기합니다. 그리고 될 만한 사람을 과감하게 밀어줘요. 그래 네가 요번엔 해라. 그러고 주변에서 막 그냥 서류도 만들어주고 일한 거 있으면 막 보태주기도 하고 또 좋은 이야기도 해주고 이 사람을 승진을 시켜요. 그러면 이 친구가 되게 나를 좋아합니다. 내가 때도 아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막 밀고 들어가면 상대방도 짜증나지만 저도 또 되지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요번에 때가 내가 됐다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하면 들러리 쓰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공부하고 과감하게 심사에 대비하고 과감하게 특진에 대비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목표를 세웠으면 전략 다시 해서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추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명과가 주어지면 그 명과를 딱 봐서 아 내가 저 사람 말을 따라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과감하게 따라갑니다. 상대방이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원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밀어줘서요. 저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근데 이거는 내가 주도를 해서 끌어가야 될 상황이다. 그러면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러리를 쓰지 않는다. 어느 정도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건 이제 근거 없는 자신감인데 근자감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똑똑한 친구하고 나하고 둘이서 컨테이너 박스에 둘이 집어 넣어놓고 누구도 몰랐던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책 한 권을 주면서 일주일 있다가 평가하겠다. 그러면 누가 시험을 잘 보는지 테스트 해보자. 그러면 나는 질 자신이 없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설사 진다고 하더라도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잃지 않는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정말 잘할 수 있어요. 근거 없는 자신감. 이게 정말 좋아요. 근자감.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엣지 있는 보조장치.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뭘로 적용을 시켰냐면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이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닌 경우가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 근데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네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거야. 이거를 바로 이제 교집합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언젠가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교집합을 챙기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나는 안 할래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요.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사무실에 여러 사람들이 먹는 음료대 뭐 커피 타먹고 하는 뭐 그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누구도 청소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네 일도 아니고 내 일도 아니거든. 그런데 거꾸로 이야기해보면 네 일이기도 하고 내 일이기도 하잖아. 이게 이제 교집합이에요. 이런 데는 내가 먼저 가서 청소합니다. 옛날에 제가 이제 순경 때 청사가 굉장히 후져가지고 아침마다 막 청소하고 막 그랬거든요. 이게 바닥 닦는 거 네 일도 아니고 내 일도 아니야. 그렇지만 거꾸로 이야기해보면 내 일이기도 하고 네 일이기도 해. 근데 사람들은 그거 잘 안 챙겨요. 근데 저는 아침에 일찍 나와서 그거 내 일이다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이런 교집합 있잖아요. 이 교집합을 챙겨야 돼요. 이런 교집합을 챙기게 되면 내 상사, 윗사람들, 특히 공직사회나 또는 조직사회에서는 금방 알아봅니다. 아, 요놈이 지가 할 필요도 없는 일을 얘는 챙기네. 얘는 내가 좀 데리고 쓰고 싶어.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게 돼요. 그 효과가 여러분 대단합니다. 여러분 교집합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운입니다. 운. 앞에 있는 것을 세 가지를 다 챙기고 있다가 나중에 뭘 기다려야 되냐면 이제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내가 도약할 때 운을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도약할 때가 반드시 오거든요. 그런데 운이란 놈은 얼마나 웃기냐면 여러분 있잖아요. 준비를 딱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있잖아요. 도약할 기회, 즉 운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런데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사람한테는 절대, 제가 절대란 말 자꾸 이제 쓰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서 제가 절대 쓰겠습니다. 절대 운이나 도약의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복권하고 똑같아요. 내가 복권을 사면 1등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복권을 사지 않으면 1등 당첨 평생 절대 안 됩니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도약할 기회, 운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세 가지 내 나름대로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잘 된다는 의미가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이것이 잘 된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요즘에 잘 된다는 의미는 내가 인생을 좀 더 행복하게 산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보다 내 할아버지보다 좀 더 행복하다면 이건 정말 잘 된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보다 좀 더 행복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보다 행복하게 사는 인생 만들도록 다 함께 노력하시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